13년 전에 2004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좀 과거로 한번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탄핵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불안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이상 이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것은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낳을 뿐입니다. 모든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상처를 그대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과거를 접고 양쪽의 상처가 조속히 아물어 진정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여야와 대통령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보다 성숙하고 차분한 자세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며 노무현 대통령도 헌재의 고심에 찬 결정에 참뜻을 헤아려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탄핵 국면이 시작됐을 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은 훌륭했습니다. 잘 해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민주적 역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굳은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젠 훌륭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감동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존경스럽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2004년의 모습을 보셨는데 내일은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궁금한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글쎄 정치가 얄궂은 것과 입장이 정반대로 바뀐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2004년도 당시에 탄핵을 주도했던 분들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 예, 한나라당 야당 대표였었죠. 그리고 또 법사위 그 탄핵 소추위원을 맡았던 분이 김기춘 당시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탄핵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 문제로 해서 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그 당시에 또 방어를 했던 분들을 보게 되면 2004년도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바로 방어했던 분이 바로 문재인 전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인단, 지금 대리인단에 그렇죠. 들어가 있었던 완전히 거죠. 바뀌어 있었던 거죠. 근데 또 이번에 그 당시에 대리인단 역할을 했던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로서 물론 이제 대표는 아니었지만 야당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뭔가 탄핵을 주도한 어떤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입장이 다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더해서 사실상 추미애 전 대표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당시에 2004년도 추미애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 있으면서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데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탄핵을 주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각 결정이 나오고 하면서 본인이 가장 잘못한 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2004년도 당시에 광주 금남로 도청 앞에서 5.18 민주묘역까지 삼보일배를 하면서 반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지난 그 12월에 탄핵 이야기가 나왔을 때 추미애 대표가 사실은 탄핵에 가장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최고위원회 회의 당직자 자료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이 사건 초기에 박근혜 대통령 이선 후퇴나 또는 아니면 하야 주장 아니면 또 심지어는 탄핵까지 그런 여러 가지 안이 놓고 나왔을 때 당직자 실무자들에게 탄핵 이야기는 절대 포함시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최고위원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절대 그 공식 그 기자들이 나오는 그 상태에서 발언을 할 때 탄핵 이야기에 탄자도 꺼내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할 정도로 굉장히 조금 신중했던 모습을 보였는데 역사에 조금 아이러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수정이 필요한데요. 어떤 부분이요? 그러니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던 2004년 2월 초에는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최병렬 대표였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탄핵을 주도한 게 박근혜 당시 의원은 아니었고 최병렬 대표 체제에서 탄핵 소추가 국회 통과를 했고 근데 탄핵 소추가 된 다음에 탄핵 역풍이 불면서 최병렬 대표가 사퇴하고 새로 취임해서 이제 박근혜 대표로서
결정이 날 때는 그 물론 수습을 하는 역할. 그렇죠. 수습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때 탄핵 주도를 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추미애 대표의 영상도 한번 좀 보고 오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한 사람으로서 심각한 그 위기 의식을 느낍니다. 선거 관리가 공정하게 될 리가 없다라는 것을 국민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을 해 더 이상의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이 없도록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아까 박근혜 당시 대표의 얘기를 들어봤지만 깨끗하게 승복하고 사과하고 앞으로 나가자라는 메시지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추미애 대표 건도 봤지만 예.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곧바로 예. 뭐 정치 지도자들이 처음에 한번 결정 내렸다고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그걸 유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는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걸 또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인상에 남는 두 가지 승복이 있었습니다. 예. 아까 화면으로 보여주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승복하는 그 연설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인상에 남는 연설이 2007년도 한나라당 그 대통령 후보 경선 때 당시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맞붙어서 그랬죠. 그 누가 이길지 정말 모르는 박빙의 순간에 이명박 후보가 이기고 투표가 끝나자마자 박근혜 후보가 나서서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다는 연설로 해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굉장히 움직였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승복의 그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5년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번에도 오늘 이제 그 청와대에서 차분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우리 사회에 정말 책임 있는 그 정치 지도자들이 내일 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국민들에게 드릴 그 메시지에서 정말 국민들이 차분하게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설득력 있고 정말 그 호소력 있는 그런 연설문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보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표 두 사람의 어떤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갈등을 지금 부르고 있는 보면 이쪽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들이고 이쪽은 또 탄핵 찬성파 중에서 열혈 지지자들은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다수라고 보여졌을 때 두 사람의 그 내일 11시, 12시쯤 되면 결과가 나올 때 그 이후에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아까 박근혜 대통령 2004년 그 당시 메시지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온 것이 일단 헌재 결정이 내려진 이상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것은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낳을 뿐이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이 함께 노력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힘을 모으자. 이 메시지가 예를 들면 대통령도 똑같은 메시지를 내일 내야 되는 것이고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지지자들을 향해서 사실 이런 메시지를 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기각이 됐을 경우에.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어떤 경우가 나오든 양쪽을 대표하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메시지를 과감하게 내주고 우리 하나가 되자 지금부터는 이런 식의 흐름을 잡아가지 않으면 자칫하면 광장에서 저러한 어떤 갈등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메시지를 내기 잠깐 위해서는 소요가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이제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내일 되면은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내려면 사실 정치 지도자들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칫하면 굉장히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국가 나라를 생각한다면 지금 내일은 정치 지도자를 포함해서 종교단체 지도자들이라든지 사회 시민단체 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각계에서 헌재의 결정을 우리가 승복하고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아가자 이런 메시지를 내일은 내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좀 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요. 좀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분위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용기 대변인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 의원님 먼저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좀 어떤 분위기인가요? 내일이 바로 탄핵 심판 선고인데요. 네, 뭐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내일 발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오늘 아침에 뭐 비대위 회의가 있었고요. 오후에는 비상 원내대책회의도 합니다만은 또 우리 내일은 발표 보고 나서 당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지금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기각이냐 인용이냐 거기에 따라서 전국이 아마 정반대로 좀 흘러갈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저희가 지금 입장에서 섣부르게 뭘 전망하고 이런 것보다는 말을 아껴야 될 때 아닌가 싶고요. 말씀드렸듯이 내일 헌재에서 발표가 있고 나면 저희 임명진 비대위원장께서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일단은 결과를 승복하고 또 당의 단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저희가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 뭐 원래 대선 주자들이 승복에 합의해야 된다. 이게 원래 한국당에서 나온 얘기였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선 주자들, 각 당의 대표들 다 승복. 사실은 오늘 이전에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좋았겠죠, 국민들께. 그러나 아무튼 내일 발표 이후에라도 어떤 결과든 그 승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국당 의원 59명이 탄원서인가요? 이거를 제출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당의 당론은 그동안에도 헌재 결정 과정에 어떠한 압력이나 압박이나 협박이나 이런 것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고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자. 이게 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몇몇 친박 의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탄원서를 제출하자 서명을 좀 해달라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인간적인 부담으로 의원님들이 좀 서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는 분들이 냈다는 의미인가요? 글쎄요, 뭐 다 사람마다 경우는 다르지만 제가 좀 들어보면 이런 당론, 그러니까 압력이나 압박 가하지 말고 결과에 승복하자라는 것에는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모한 말로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만은 이 동네에서 송사가 있어도 탄원서들 되게 써주는데 이 탄원서 한 장을 못 써주냐, 서명 한번 못 해주냐 이런 어떤 부탁 때문에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당론에 따르지 않겠다라는 이런 뜻은 60여 명 의원님들이 다 그런 뜻은 아닌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기각이 됐을 거라고 좀 상정을 해보면 글쎄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명예회복의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이후에 좀 행보는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한국당에요? 글쎄요, 기각이 됐다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다행이다, 물론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참 여러 가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예상됩니다. 기각이 돼도 광장 민심이 승복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나머지 국민들도 마음속으로부터 승복을 하느냐의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박근혜 정부의 저희 새누리당 과거 새누리당 정부 시절에 이 저희들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분노하시는 그런 민심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각이 됐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이런 뜻을 국민들께 잘 설명드리는 이런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일부에서 그 바른정당과의 합당 얘기를 하는데 당대당 합당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런 결과가 기각 결과가 나오면 지금도 몇몇 많은 의원님들이 정말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개인적인 사석에서는 하시는데 개별적으로는 아마 좀 오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아,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는 현역 의원들이 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 의원님, 그러면은 내일 결정이 나고 인용됐을 경우, 기각됐을 경우 전국의 흐름, 대선의 영향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해봐야 되나요? 일단 탄핵이 기각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했을 때 방금도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 리더십 타격을 어떻게 이제 극복하고 그동안 국민들의 상처, 이 국정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부터 청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 개헌이 하나의 또 고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은 다음 대선까지의 시기가 상당히 좀 길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개헌에 찬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서 뭔가 국정의 어떤 국면 전환을 한번 시도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이 리더십의 위기를 극복을 하려면은 예.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개헌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중요한 고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기각이 된다고 하면 야권에서는 오히려 대선에서는 유리해진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뭐 이게 인용이 되면 어느 당이 유리하고 기각이 되면 어느 당이 불리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기각이 될 경우에 지금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예상했던 국민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분들의 실망감이 또 미루어진 거라기보다는 원래 예정돼 있던 예. 올 12월 대선의 표심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누가 유리해질지는 뭐 알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게 뭐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으로 가는 게 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할지 아니면 예정대로 12월 대선으로 가는 게 또 예상 외로 또 다른 후보에게 뭐 불리해질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탄핵 정국에 들어가면서요. 모 정치인이 김종필 전 총리 JP를 만났는데 그 JP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봄이 될 때까지 국민들 마음이 몇 번 바뀔 테니까 좀 잘 지켜봐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여론도 움직이는 거고 사실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표심이 날지를 누가 그걸 점을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유불리를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용이 된다면 뭐 야권의 집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일단 시간이 뭐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 치르지 않습니까? 이 안에 어떤 새로운 이 기본 판의 변화를 가져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시간 자체가 없는 겁니다. 지금 보면 대략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뭐 여론조사 보면 한 70%당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흐름들 자체가 바뀌기가 어려운 거죠.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기각된다면은 12월 20일 날 대통령 선거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이것은 야권으로서는 저는 굉장히 불안감과 불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특히 이제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대세론에 바로 피로감이 옵니다. 바로 피로감이 오면서 동시에 책임론도 떠안게 돼요.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아니 야권에서 그 탄핵을 인용을 못 시킨 데는 야권 지도자들도 책임이 있다. 그중에 가장 큰 책임을 누구냐. 이런 식의 논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각되는 상황이 된다면 야권 내에서 상당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제 여권으로서는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그 안에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헌이라든지 또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또 북한 쪽에 변수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돌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현재의 이 판 자체를 이렇게 균형감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충분히 그럼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버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지금보다는 유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예, 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당 만약 기각 시에 어느 정당이 유리하고 불리하냐 이게 확실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단 하나의 정당에게 굉장히 명백하게 불리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요? 바로 바른정당입니다. 바른정당.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기각 시에는 32명 전원이 사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그랬죠.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기각 시에 뭐 자유한국당이 유리하느냐 아니면 또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하느냐 이걸 좀 평가하기는 좀 쉽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뭐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사실은 새누리당에서 분당해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불리할 그 것으로 부분은 좀 생각이 됩니다. 확실한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